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4월 11일 김정은이가 정치국 회의를 소집한 이후 보이지 않다가 5월 1일 나타날 때까지 20일 동안 온 세계가 김정은 중퇴설을 놓고 오보도 하고 정확한 보도도 하고 희한한 분석도 하고 김여정 후계자설도 나오고 했는데 5월 1일 김정은이가 재등장한 뒤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김정은 중퇴설로 설왕설래 할 때 예를 들었던 사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1986년입니다. 11월에 16, 17, 18일에 걸쳐서 김일성이가 죽었다 하는 단정적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크게 일면 머리로 김일성 죽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김일성 죽었다. 그때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를 예를 들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건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1986년 11월 17일 무렵의 전두환 대통령의 판단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좋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두환 육성정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책입니다. 월간조선에 공개되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육성 기록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사료 담당 비서관, 일종의 사관이죠. 사관을 한 사람 두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인 김성익 씨가 이 사료 담당 비서관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때 써놓은 기록을 월간조선이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엔 특종거리도 많았습니다. 6.29 선언의 진실을 보여주는 기록 등등 많았는데, 그때 책을 냈는데 제가 86년 11월 17일자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리얼타임에 전두환 대통령이 김일성 사망설을 놓고 참모들과 이야기하는 생생한 육성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여러 가지 엇갈리는 정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들어왔고, 미국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미국 국무부를 통해서도 들어왔고, 또 일본에서 떠도는 소문도 들어오고, 그리고 휴전선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장송국을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저쪽 깃발을 달았는데 조기다.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김일성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 보고가 들어오고, 안기부에서는 당시에 장세동 안기부장입니다. 안기부장은 사망설을 부정하는 또 보고가 오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헷갈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게 여기에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이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빙성이 없는 쪽이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죽은 게 사실로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아주 전두환 대통령이 정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전두환 대통령을 보고 머리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두환을 머리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쪽으로 머리가 좋으냐? 좋은 사람을 골라서 쓰는데 비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큰 결정을 내리는데 큰 실수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1980년대의 10년을 관리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세계사의 발전 과정과 맞췄죠. 그래서
물러날 때는 민주화를 해놓고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됩니다. 5.18이 다가오니까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러날 때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서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인 출신에 의해서 민주화가 실천되는 세계사에 별로 유례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든 사람인데, 그 주역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을 독재자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평가인데, 자, 이제 86년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7분까지 1시간 37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비상국무회의를 집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이북의 김일성이 죽었다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통보가 와 있어서 군과 관계기관에서는 어제와 오늘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세동 안기부장의 분석 보고가 있고, 이어서 오자보 합참의장이 김일성 사망설은 권력투쟁 암투의 대외 돌파용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모종의 음모가 농후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최강숙 외무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김일성 사망설을 뒷받침할 정보는 아직 입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던롭 참사관이 미주국장에게 여러 정황을 종합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릴리 주한 대사에게 심리전 수단 확성기로만 나오는 것이 수상하다. 어떤 음모의 징후로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웅희 문공부 장관은 조선일보가 김일성 사망설을 보도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일단 사실 보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일성이가 죽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지요. 김일성이가 죽었다면 다음은 누구든 북한에는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고 권력투쟁이 심각히 전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는 일요일 낮에 처음 보고를 받고, 일요일은 그 전날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다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후에 보고를 다시 보다 보니 신빙성이 50대 50이라고 해요. 문제는 정보의 출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국 정보를 권위 있게 생각했는데 신빙성이 없어요. 그네들 출처가 휴전선의 선전 방송인데, 미국 사람들은 방송을 듣고 문제의식을 가진 건데, 미국 측은 이북의 방송이 시를 낭독하는데 무거운 음악이 나온다는 점을 관찰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판단이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모스크바에서 지도자가 2명이 죽었어요. 브레즈네프가 죽은 지 3, 4일 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망설은 바로 보도가 되었어요. 당시 모스크바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방송에 장송곡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 안드로포프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틀 후에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었다면 공식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북경이나 모스크바의 외신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누구를 후계자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련과 협조를 할 것이므로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잡히는 데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전방 심리전 확성기에 나왔습니다. 국가 원수가 죽었다면은 군의 경계 강화부터 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 군인들이 보안을 하면 몰라도 왜 우리한테 확성기로 알려주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새벽 1시, 새벽 3시에 확성기 방송을 한다니, 방송을 하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지 밤중이나 새벽에 왜 그런 방송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양은 조용하고 정상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전 계획에 의한 어떤 음모에 의한 심리전이라고 봐도 무리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 우리 군이나 미국이 김일성이 죽었다고 판단한 게 특별한 무슨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고, 휴전선에서 대남 휴전선 북한군이 보내는 방송이 굉장히 장송국 같다. 그것도 장송국이라고 특징된 게 아니고 장송국 같다. 그 깃발이 축 쳐져 있는데 조기로 보인다. 이 딱 2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김일성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상, 이게 돌고 돌아서 김일성 사망설로
이제 언론까지 보도가 되니까 또 증폭이 됐습니다. 이번에 CNN의 이 4월 20일자 중태설 보도가 불을 붙인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전두환 대통령은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일성이 죽었다 치자. 그러면 김일성이 죽으면은 옛날에 소련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계자가 등장할 때까지 보완을 해야 된다. 알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휴전선에서 북한군이 장송국을 통해서 남한에 알리고 조기를 따라가지고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이 핵심 정보를 알리겠느냐. 그런데 평양을 지켜보니까 평양은 조용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오판을 했든지 뭔가 우리를 속이려는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김일성 사망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금방 등장하는 게 김일성 사망설 나온 직후에 몽골 수상인가 누군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가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기부는 역시 정보가 정확하다. 근데 군은 실수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냉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때 맨정신을 딱 가지고 정보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전두환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김일성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김일성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정보는 딱 별도로 있는 거죠. 김일성이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여러 정보도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은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면은 그런 확정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확정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요새 사전투표 조작설이 좋은 확정 편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냉철한 정보 판단이 아주 돋보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83년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아웅산이라는 독립투쟁 영웅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참배하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를 인도할 외무장관이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을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북한 공작원이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했다 해가지고 부비 출입 원격 조정 보탄을 딱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터졌습니다.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 안 나갔어요. 늦게 출발했으니까. 거기에 있던 17명의 장차관급 한국의 엘리트들이 폭살당했습니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은 위문차 온 내윈 그때 미얀마의 실력자였습니다. 내윈 내윈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북한 소행입니다.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딱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더구나 미얀마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부족 간의 무슨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테러가 종종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은 직감적으로 내윈 씨에게 이것은 북한 소행입니다라고 단정했을까? 참 위험한 단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공작원들을 붙들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을 생포를 한 거죠. 생포를. 이렇게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과 이번 제가 소개해드린 걸 보면은 역시 국가 지도자는 혼란기 때 정보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보 판단을 그르치면은 대통령의 정보 판단이 그르치면은 전쟁이라면은 지는 겁니다. 바로 지고. 또 정치를 그릇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정책을 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 실수.
즉 세월호 때 해경이 잘못했다. 해경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해경이 잘못했다는 오판에 근거해가지고 해경 해체를 결정함으로써 완전히 선동 세력에게 굴복한 그런 사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 판단의 중요성을 소개할 때 꼭 이 전두환 대통령이 김일성 사망설에 속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서 여러 경계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